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2일입니다. 예, 지난 6월 29일, 6월 30일, 6월 28일, 6월 29일이죠. 사실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의 주제는 자유무역이죠. 그런데 G20 정상회담이 막을 내리기 무섭게 7월 1일부터 일본이 가열차게, 냉혹하게, 그야말로 때로는 간교하게 무역보복 우리의 급소를 갖다가 노리고 있습니다. 급소를 찌른 거죠. 찔렸죠, 맞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IMF 전야입니까? 임진왜란 전야입니까? 질문하신 거죠. 네. 제가 보았을 때는 IMF 이런 거죠. 임진왜란 전야 같은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IMF 같은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참 하나만 고르려는데 자꾸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일본식입니다. 비겁하게. 일본식입니다. 그 지금 이번에 가가지고 네. 완전 푸대접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아베가 공공연하게 다른 정상들은 다 만나서 뭐 차담회도 하고 뭐 풀어사이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대통령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어야 될 우리하고는 8초 인사하고 갔고, 그리고 외무장관 회동이라는 것도 억지로 뭐 좀 해보자고 이제 네. 강경화 같이 가자는 게 자꾸 매달려가지고 조금 한 것 같고. 네. 이번 모든 행사에서 일본 언론 미국 언론에서는 네. 그 정상들 간에 앉는 책상들도 네. 책상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 제일 구석에 안 보이는데 일본이 이런 거예요. 니들하고 말도 섞기 쉽고 같이 겸상도 하기 싫다. 네. 밥상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대접을 했는데 네. 임진왜란 전야하고 비슷한 게 네. 적의 의도에 관한 분석은 흘러 넘치는데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일본이 보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근데 대책은 아무도 안 세우는 거야. 어디에도 없는 거야. 자, 이번에 일본이 경제 보복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소다로 재무상이 네. 3월 12일 날 네. 2019년 3월 10일 월이 몇 달 된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2달 전 얘기인데, 그죠? 넉 달. 7월, 올 7월. 3월 10일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넉 달이고 석 달 며칠째인데 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 조야에서는 네. 경제 제재를 하면은 그 급소를 쳐야 한다라고 좀 논의를 했다는 건데 네. 그 우리 대통령은 가서 그 무슨 청와대 얘들도 참 한심한 애들인 게 8초 서서 한 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다자간 회의에서는 그렇다. 이번에 올 때 출국할 때는 네. 레드 카펫도 안 깔아주고 일본에서 출연객이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야. 처음에 차관급이 나왔더니 네. 차관급 나오는 거 이게 조선조의 그 전통인가? 왜 이렇게 변명은 일본의 의도는 그냥 빠삭하게 하고 있는 이놈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경제 제재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대비를 안 했냐고. 가면 지금도 그렇잖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났는데 어저께 청와대 브리핑 했더니 하나만 하시죠. 지금 두 개 동시에 지금 하면 저 헷갈립니다. 예. 청와대 발표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귓속말로 네. 정은이하고 만난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줬다는데 트럼프가 영어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귓속말을 알아들으시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김정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 다시. 트럼프 한국말로 혹시 한 거 아닙니까? 자, 들어오죠. 우리가 지금 보면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그야말로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조 같은 그런 우왕좌왕한 그 무능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저희 황태순 TV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번 3월에 아소다로가 발표했을 무렵에 저희가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 당시 보면 저희가 불화수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불화수소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불화수소의 거의 90% 가까이를 우리는 일본에 수입 의존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걸 끊으면은 마치 그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2010년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생각구열도, 중국면 다위다오죠. 그걸 놓고 그야말로 엄청난 영토 분쟁이 붙었을 때 일본을 갖다 딱 18일 만에 굴복시켰던 중국의 힘이 히토리였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불화수소, 우리가 수입액은 한 4천억 되나요? 전체 다 합쳐봐요. 한 5천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5억 달러가 채 안 되는 그 분량입니다만 이것을 딱 막는 순간 우리는 180조를 갖다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급소로 알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황태순 TBS조차도 우리 경계하자. 외놈들이 곧 쳐들어온다. 외놈들이 곧 쳐들어오니까 우리 정신 차리자. 그때 대한민국 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저희들도 좀 구체적인 거는 이제 공부를 해봐야 네. 알겠지만은 네. 뭐 아는 사람들이 몇 명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 아주 미세한 정밀 네.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뭐 무슨 청소하는 용액 비슷한 뭐 그런 예. 것들인데 네. 이게 지금 일본이 지금 수출 금지를 한 게 사실상에 금수 조치라고. 금수 조치라죠. 네. 수출 금지를 했는데 형식상으로는 네. 이 지금까지는 그냥 뭐 정부의 허가 없이 인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었는데 네네. 그 특혜 대상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해서 이제부터는 수출하려면은 네.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산업성에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절차도 복잡해지고 네네. 그리고 저 요미우리 신문 네. 본인은 요미우리 신문이 사실상의 금수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제가 SK 하이닉스 쪽에 물어봤더니 네. 굉장히 저기 걱정하고 있다. 네. 지금 재고가 한 3개월 정도치가 남아 있는데 네. 일본이 우리한테 안 판다 그러면은 수입선을 이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수입선 바꾸는 게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풀어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네. 공갈뻥으로 한 뭐 두세 달 있다 풀어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네. 이거는 일본이 1년 네. 최소한 1년은 압박을 하려고 그런 것 같다. 이게 그렇죠. 이제 평가하고 보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김영호 실장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흔히 이제 우리 혼내하고 닷대마이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데가 잔인한 있어요. 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딸이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1995년인가 6년에 당시 장점인 중국 주석을 만난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그 당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놓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랬어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랬는데 97년 이제 IMF 위기가 막 다가오면서 우리 급한 대로 가서 일본한테 요즘 말은 수압이죠. 수압 이가 돈 요구하니까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보니까 산화마니 등 일본계 자본이라고 일본계 자본들이 정말 보란 듯이 딱 차고 다 빠져갖고 우리는 일본이 딱 빠지는 순간 세계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희망이 없다 해서 딱 버린 겁니다. 우리 바로 IMF 맞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영건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 뭐 3대 뭐 불화수선이 뭐 이름도 복잡합니다만은 그 이름은 우리나라 반도체 만들고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거죠. 핵심 소재죠. 이거 아직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는 순간 우리는 깨갱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네. 7월이고 8월 중에 네. 다시 주요한 전략적 물자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에 한 개 올라와 있는 것을 재점검하겠다고 지금 또 일본 언론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다단계로 원 스텝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거지. 이거 해놓고서 뭐 한국이 야야 뭐 좀 어떻게 하자 그런다고 하지가 않겠다는. 우리 정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강경화 장관은. 강경화 장관은 지난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저 국회에 며칠 전이네. 며칠 전이에요. 상임위에 나와서 유규진 의원 아시죠? 자유한국당 통상 전문가입니다. 그 해양 전문가고 이 양반이 이거 또 도대체 대책은 있는가? 그때 강경화 장관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말도 복잡하다. 그게 님진왜란 전에 저 선조 조정 얘기 같은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외구들이 쳐들어오면은 네. 그 점심 때는 뭐 평양에 가고 뭐 저녁은 신우주 가서 먹겠다는 신성모 같은 얘기를 했잖아. 네. 아무 방비도 안 해놓고 딱 쳐들어오니까 이제 부산진에 올라오면 15만 명 상륙하고 나니까 신립 이일이 끌고 갈 군사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경화 선생 지금 뭐 좌시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좌시하지 않을 건지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에 발단 전에 잠깐 아까 조금 전에 계속 이제 화이트 리스트 얘기하셨고 특혜 얘기하셔서 지금 보면은 조화 신문들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측에서 보면 WTO에 제소하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WTO에 제소하면 승산이 있다는데 최소한 2년 3년 걸리고 판결 나는데 2, 3년이 걸리는데 그게 무슨 대책이라고 더 중요한 그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왜니까 이 문재인 정부 좋아하는 거 있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겁니다. 블랙리스트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주어한 것이 블랙리스트고 화이트리스트는 특혜를 주기 위한 존중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한 27개, 28개 국가를 갖다가 이른바
상호 우방 관계에서 그렇죠. 최혜국 대우를 해준 게 화이트리스트이기 때문에 한국을 지금부터 최혜국 대우를 안 해주고 그냥 통상적인 절차는 이건 WTO에 제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건 얘기해 뭐 주시죠. 법리적인 거야. 뭐 네. 가서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 저 장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송사 아닙니까? 네. 송사에서 해결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그 지금 지난 그 12월에 네. 그 우리 대법원 판결 이제 강제징용자에 대해서 그렇죠. 신일본 제철이 네.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되면 그때 징용을 했던 뭐 미쓰비시라든지 뭐 이런 저 일본 네. 기업에 가서 우리 했던 사람들이 다 해주면 네. 이게 24조 원 규모랍니다. 네. 지난번에 신일본 제철이 1인당 1억을 배상해 줬으니까 네. 만 명한테 1억 배상하면 1조예요. 네. 20만 명한테 1억씩 해주면 24조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 오사카 G20 가기 전에 청와대가 앞장 나서가지고 네. 한일 기업이 민간 자금을 출자해가지고 네. 징용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네. 우리 좌익들은 돈 무슨 24조를 그러면 어디서 걷겠다는 거예요? 아유 여보시오 아이씨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52조 하늘에 날린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 아베 총리가 그걸 30분 만에 딱 잘라서 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또 웃긴 거는 이게 일본 정부가 지난해 제시했던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근데 지금 이게 더 확전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대법원이 이제 자 징용에 대해서는 1965년에 한일 보상한 것과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민간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모든 기업들은 이제 확산이 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네. 지금 벌써 우리 법원이 신일본 제철의 한국 내 투자 지분 자산에 대해서 압류 처분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법원에 이 근거를 해가지고서 다른 징용 피해자들이 다른 기업을 걸어서 신일본 제철뿐만 아니고 미쓰비시, 미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저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면 일본 정부가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정부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재산권 보호인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가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없는 정부가 되는 걸 일본 정부가 참겠습니까? 지금 이게 점점 더 확산 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불씨를 문재인 대법원장 누구예요? 그 친구. 김명수. 김명수가 지금 불을 질러놓고 그렇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이게 모순적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쨌든 그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65년 그것이 정당하다 두들기 어려웠을 것이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 참 출路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문제를 놓고 보면은 어떡하든지 뭐랄까 좀 정무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다 감옥 가는 일이 돼버렸으니까.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했던 박근혜 정부가 네. 굉장히 신중하게 위안부 네. 징용 문제들을 접근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네. 뭐 시간도 다 되는데 제가 서해 유승용 선생이 임진왜란때 전 국민의 절반이 죽고 네. 그 이후에 징비록에 쓰신 거래요. 네. 전쟁 임진왜란 나기 전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징비록 쓰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또 한마디. 참 뭐 선조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니까 전쟁 7년 동안 유성룡을 갖다 그야말로 하느님같이 모십니다. 그러니까. 그다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 되니까 유성룡을 파직시킵니다. 자, 전쟁 중에 이랬어요. 전쟁 마무리할 무렵에 네. 유승용 선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언제나 급합니다. 네. 강경화, 문재인 잘 좀 생각 좀 하십시오. 네. 어찌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허둥지둥하다가 그만 일을 그릇되게 처리하고 맙니다. 네. 그러다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금방 해이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하고 내버려둡니다. 네. 지금 외적이 우리나라 중심부에 아직 있음에도 이러하다면 네. 만약 명나라 군대가 이거 좀 미군이 떠나버린다면 다시 믿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독고가 이겼어요. 참 우리 저 위정자들 문재인 대통령 이 정말 위중한 IMF 전야 임진왜란 전야 같을 때 좀 정신 차리고 대책 마련하고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저도 한 가지 저 첨언하자면은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 대한민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생나는 일에는 대통령 청와대 몽땅 나서갖고 내 공이라고 그 들떠있던 사람들이 실제 우리나라가 또 제2의 IMF, 제2의 임진왜란의 그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간첩선일지도 모르는 목선은 국방부가 처리하고 무인기 날아왔을지도 모르는 세대라는 세대. 데는 그것들도 뭐 좀 국방부가 처리하고 청와대는 뭐 하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참 정말 안타까운 7월 2일입니다.